풍산자 반복수학 수학 2고요. 함수의 극한 두 번째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작이나 다름이 없는 게 우극한과 자극한, 그러니까 페이지 12페이지고요. 우극한과 자극한, 자극한과 우극한 이 부분이 사실 극한에서 거의, 그러니까 극한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으로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우극한, 자극한을 절대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림은 그래프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12페이지 개념 박스에 보면 말이 뭔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말이 많은데 일단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있죠. x가 a에서 함수 fx의 자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존재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그래야 x는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극한, 자극한이 모두 있어야 되고 그 값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높낮이가 같다라고 적어주세요. 우극한, 자극한이 같은 거는 높낮이가 같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요?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그림에서 높낮이가 같은 게 우극한, 자극한이 같다라는 거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박스의 오른쪽을 보시면 그림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높낮이가 같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왼쪽의 높이와 오른쪽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우극한, 자극한이라는 개념은 일단 극한값, 극한값이 존재할 때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극한이 a라는 극한을 우극한이다. 이제 플러스로 하면 우극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fx라는 식이 있을 때 우극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말 그대로 그때의 y값입니다. 극한값은 y값이에요, 여러분. c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a에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자극한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a의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우극한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고요. 자극한은 a의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어딜 기준으로요? 요 a를 기준으로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게 우극한, 왼쪽에서 오는 게 자극한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b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b랑 c랑 다르니까 이건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건데 이걸 그림에서 높낮이가 같다라는 걸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노란색 화살표와 우극한의 화살표와 빨간색 자극한의 화살표가 높이가 서로 다르죠. 이러면 극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실 때는 높낮이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여기는 뚫려 있어요, 여러분. 그쵸? 지난 시간에 했지만 칠해져 있는 게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FA라는 x가 a일 때 함수값은 c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c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뚫려 있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뚫려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 b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과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극한값은 다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걸 말해요. 그림으로는 높낮이가 같은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말 그대로 a의 기준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 그게 우극한이고요. a의 기준에서 왼쪽에서 오는 거, 그게 자극한이에요. 그 각각의 값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값이 다르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는 높낮이가 같은지 다른지로 판단하는 거고요. 자, 이제 밑에 문제 볼게요. 유형 5번, 17번 문제고요. 그림 그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높낮이가 다 다른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죠. x가 0일 때 이 부분이요. x가 0일 때 왼쪽, 오른쪽이 높이가 다르죠. 그 말은 x가 0일 때의 극한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x가 1일 때요. x가 1일 때 왼쪽과 오른쪽 높이가 같아요. 뚫려서 상관없다 그랬어요. 높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 말은 x가 1일 때 fx의 극한은 존재합니다. 얼만지는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존재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그림에서 존재한다 안 한다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높낮이만으로. 될까요? 일단 그거부터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7번에 이제 1번, 17-1번부터 9번까지 그 그림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답을 낸다는 게 물론 답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기준이 -2예요, 여러분. 이 -2가 기준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리미트 첫 번째요. x가 -2에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좌극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기준에서 왼쪽에서 온다는 거죠. -2 기준에서 왼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게 되면은 누구예요? x축이죠. 그럼 y값은 얼마죠? x축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0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를 기준으로 우극한이네요. -2를 기준으로 우극한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래도 결국 그 y값은 0이죠. 왜요? -2에서 높낮이 다른 거 없잖아요. 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극한값이 얼마로 존재한다라고요? 3번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얼마라고요? 0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이제 4번이요. 4번을 보시면 0에 대한 좌극한이에요. x가 0에 대한 좌극한이고요. 0에 대한 좌극한은 1로 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 y값을 봤더니 2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0에 대한 우극한이겠죠, 순서상. fx를 보면은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말 그대로 0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자, 0은 여러분 y축입니다. y축이 기준이에요. x는 0이요.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얼마로? 1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과연 얘네들은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랑 1이라서 값이 달라 존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높낮이가 다르니까 존재 안 하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럼 이제 5번이요. 5번이 아니라 5번, 6번, 이제 7번이요. 자,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이겠죠, 순서상? 네, 1에 대한 좌극한이요. 1에 대한 좌극한이면 1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로요? 2로 존재하죠. 그리고 1에 대한 우극한을 보면요. 1에 대한 우극한은 1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로요? 2로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자, 높낮이 같죠? 숫자 같죠? 그러면 x가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은 높낮이로 봐주세요, 여러분. 높낮이로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제 다른 교과 과정, 이제 뭐 수상이나 수일 이런 거는 제가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수투도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극한 이제 이 초반 파트는 자꾸 대부분 풀어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끌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갔다가 이제 뒤에 가서 절대값 나오고 하면 또 그게 그림인데 또 식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같이 따라오면서 봐주시고요. 넘어가서 13페이지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하나 주고 이제 12페이지처럼 그림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조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그리고 오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이 있고요. 일단 눈에 띄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x가 1 기준이요. x가 1 기준에서 높이가 어떻죠? 다르죠. 이거는 x는 1에선 극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자, 1번 문제는 x가 -1에 대한 좌극한이에요. -1에 대한 좌극한인데 -1은 지금 어디서 오냐면은 1로 오네요. 왼쪽에서.
그럼 그때 극한값 y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y값이요. 자, 두 번째 순서상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겠죠? 자,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오른쪽에서 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여전히 y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존재합니다. 뭘로요? 마이너스 1로요. 높낮이 같으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1에 대한 좌극한이에요, 여러분. 1에 대한 좌극한인데 1에 대한 좌극한은 여기죠. 1보다 왼쪽에서 오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다섯 번째, 1에 대한 우극한은 1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y값은 2가, 아이고, 너무 대충 썼네요. fx는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fx, 이때는 2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 6번에서 x가 1일 때의 극한값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다. 이유는요, 높낮이가 다르니까요. 또는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요.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될까요? 이걸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안 주고 여러분들한테 식을 준 다음에 여러분이 식으로 문제를 풀든 그림으로 문제를 풀든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림으로 풀면 좋기는 해요, 여러분. 좋기는 한데 식이 주어진 거는 되도록이면 식으로 푸는 게 빠르고 깔끔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준 거를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식으로 주어진 거는 식으로 푸는 게 깔끔해요. 그리고 식으로 볼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fx를 두 개를 끊어놨는데 이제 극한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조건에 따라 그림을 끊어놓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x가 1 이상, x가 1보다 작다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그림은 지금 풀이 과정에서 어차피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림은 그리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식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거죠. 바로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x가 기준이 지금 x축에서 기준이 1이에요. 1.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지금 식이 온다라고 하면, 그림이 온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뭐 1.5, 1.4 점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1한테. 1보다 큰 값에서 1한테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둘 중에 누가 우극한의 범위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범위 중에 누가 우극한의 범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극한을 만약에 씌운다면 누구한테 씌워야 되냐는 거죠. 1보다 큰 애한테 씌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 있죠. 이게 좌극한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보다 작은 데서 오잖아요. x가 1보다 왼쪽에서 온다는 거는 1보다 작은 데서 온다는 거기 때문에 좌극한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1보다 크다가 우극한의 범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극한이라는 거는, 좌극한부터 할까요? x가 1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거는 이 fx인데 결국은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x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좌극한이니까 x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좌극한 범위에 있는. 그래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1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x가 우극한이면 fx인데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숫자가 들어가요. 이유는요, 우극한은 여기 숫자잖아요. 자, 극한 자리에 숫자 들어가면 이건 그냥 결론이 마이너스 1로 숫자로 끝나는 거죠. 그 숫자 그대로. 그래서 두 개를 봤더니 어때요? 다르죠. 그 말은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높낮이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결론, x가 1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될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번 문제 볼게요. 우극한, 좌극한 확인만 할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범위를 두 개를 쪼개놨어요. 쪼개놨는데 하나는 x 더하기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때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자, 크거나 같다, 크다, 오른쪽, 크다, 그게 우극한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크다가 우극한이고요. 작다가 좌극한이에요.
이 범위부터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극한, 그리고 자극한, 그리고 자극한에 대한 식까지, 우극한에 대한 식까지. 그러고 나면 그냥 이왕 하는 김에 풀게요.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다. 그럼 fx인데 그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둘 중에 밑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거죠. 좌극한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라고 나오겠죠. 마찬가지요.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고 그럼 식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x 플러스 2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를 들어가니까 1이네요. 자, 두 개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 결론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fx는 뭐라고? 1입니다 라고 존재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극한 자극한을 좀 식으로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왜냐면 그게 필요하니까요. 필요 없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식으로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도 그렇게 식으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여러분. 그림도 그림인데 식으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물론 그림을 그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그림 그리는 게 좀 어색하다, 헷갈리다 그럼 학원에서 질문하시고요. 식으로 푸는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은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푸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림으로 푸셔도 되긴 해요, 여러분. 되기는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다? 0이다. 그리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다. 이 약속했던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림도 그리셔야 되는데 약속한 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1 빼기 1이니까 0이 나오고 그럼 0분의 상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 무한대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될까요? 이 0은 실제로 0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 빼기 x분의 1 있죠. 자, x분의 1만 따로 생각을 하면요. 0분의 상수죠. 이 x자리에 0이 들어갈 거잖아요. 0분의 상수죠. 0분의 상수는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죠. 그럼 이걸 굳이 생각해보자면 2 빼기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무한대한테 뭘 더하든 빼든 다 무한대예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한테 2를 더해봐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죠. 자, 3번이요. 3번은 물론 이거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일단 오랜만에 유리함수 쪼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유리함수 쪼개는 거요. 쪼개는 게 뭐였냐면 x 플러스 2분의 x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x 플러스 2 쓰고 마이너스 2. 왜냐면 우리는 2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없던 거니까 다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야 x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라고 쪼개지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이건 극한이 아니라 그냥 식으로 쪼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오는 게 x 플러스 2분의 2 부호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극한을 씌웠다고 할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을 씌웠어요. 누구한테요?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1한테요. 근데 x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니까. 그럼 0분의 상수네요. 그럼 결국 얘는 무한대 빼기 1이 될 거고 답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한테는 뭘 더하든 빼든 무한대니까요. 우극한 자극한도 이걸로 그림 그려서 우극한 자극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무한대분의 상수, 0분의 상수를 다시 기억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것도 극한을 좀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될까요? 자, 이제 그러고 넘어가면 오른쪽에 절대값이 나와요. 거의 극한의 수투 극한에서 첫 번째 고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처음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해요. 물론 이제 이 문제 하나를 푼다고 해서, 그러니까 23번, 24번 문제 하나씩을 푼다고 해서 절대값을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제
절대값의 정의는 그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절대값이 알맹이가 해결되는 방식부터 이해를 해야 되죠. 수트니까 뭐 거리 정의까지는 좀 그렇고요. 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맹이 기준으로. 알맹이 범위가 어떨 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맹이 범위가 0보다 작을 때. 일단 크거나 같다 해서 우극한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위에서 방금 제가 일부러 식에서 식을 갖고 그림이 아니라 식을 갖고 우극한, 좌극한 나누셔야 돼요 강조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좀 있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림이 되게 유용한 도구는 맞지만 모든 걸 그림으로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개념이 좀 잡히셔야 되고 어쨌든 절대값은 두 가지 형태로 풀리죠. 범위에 따라서요. 될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23번이 식이요. fx가 x분의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만 따로 생각을 한다면 x로 풀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풀릴 수도 있잖아요. x의 범위에 따라서요. 자, 그럼 이거를 첫 번째 x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fx는 그냥 x분의 x가 돼서 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fx는 x분의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낮이가 같을까요? 다르죠. 왜요? 그림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여기가 1이고요.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높낮이가 같을까요? 다르죠, 높이가. 그러면은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높낮이가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자, 식으로 이해한다라고 치면요. 식으로 이해한다고 치면 이게 아까 뭐였죠? 우극한 느낌이고 이게 좌극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극한 숫자니까 극한을 씌워도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가 어떻죠? 다르죠. 이렇게 이해하셔서 극한값이 없습니다. 어디서요? 0에서요. 극한값이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0에 대한 좌극한일 때 0에 대한 좌극한일 때 그때 fx 값은 우리 지금 확인했죠. 좌극한 확인했죠. 그래서 그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fx 값 우극한도 아까 그림의 식으로 다 확인했어요. 그림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1이 되죠. 그래서 결론 세 번째 리미트 x가 0일 때의 fx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높이도 다르고 극한 값도 다르고요. 뭘로 확인하셔도 당연히 결론은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24번이요. 이번에는 식이 뭐 분모의 절대값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절대값은 항상 여러분 이 알맹이가 기준입니다. 알맹이가 0 되는 값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쪼개시는 거죠. 하나는 x-3이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x-3이 나올 거예요. 단 그때의 범위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의 범위는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될까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가 3 이상일 때는 fx가 제가 아까 위에 뭐라고 썼죠? 아, 네. 첫 번째 틀을 맞추는 게 좋죠. x가 3 이상일 때는 fx는 그냥 x-3으로 풀리고 x-3이라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x-3 그리고 분자는 여전히 x-3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당연히 위에 그림에서 확인해 보셨지만 높낮이 다르겠죠. 높낮이 다를 거고 극한값으로 보셔도 1하고 마이너스 1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3에서요.
다른 데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극한값 있어요. 끊기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높낮이가 다른 곳.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x가 언제요? 3일 때 이 fx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여기서 0을 제외한 이 0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높낮이가 다 어때요? 같아요. 그럼 다른 곳은 다 극한값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끊기는 곳 0, 여기서 끊기는 곳은 3, 걔네가 중요한 거라고요. 다른 곳들은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이제 14페이지 오른쪽 하단 풍셈 포인트요. 절대값 기호 안의 식, 다시 저는 이제 알맹이라 그러죠. 알맹이를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이제 어디가 우극한이고 좌극한인지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야 문제 푸는 게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결국 이게 한국말로 여러분이 설명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풍산자 반복 수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할 기본서도 계속 그러니까 텍스트 리딩이라 그러죠. 글을 읽으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서도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이렇게 교과서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과서만큼 잘 쓰여진 책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하나의 단점은 문제가 다양하지 않고 문제 난이도도 조금 이제 적당히 중간 난이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근데 개념서로는 교과서만한 책이 없고 교과서에 있는 증명 과정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사실 수학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이건 진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15페이지로 넘어가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쉽게 공부하려면 진짜 한없이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어렵게 공부하려면 한없이 어렵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개념은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한없이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쉽게 정리를 할게요. 쉽게 정리를 할 거면 근데 사실 쉽게 정리한다는 거는 이 문제는 여기는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하려면. 지금 이게 15페이지부터 16, 17까지 연결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아마 거의 안 틀릴 거예요. 더하기 빼기 틀리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접근하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무리 쉽게 하더라도 중요한 거 하나는 잡고 가야죠. 자, 1번 박스밖에 없죠. 물론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이게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 자, 알파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gx로 갈 때 베타다. 여러분 대충 눈치채시겠지만 알파 베타는 거의 대부분 가정이에요. 우리가 뭐 방정식에서 특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 풀 때 알파 베타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거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극한의 개념에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존재합니다라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알파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동그라미 5개 있죠. 1, 2, 3, 4, 5번. 그 5개 모두 다 각각 fx도 gx도 각각 존재할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1, 2, 3, 4, 5번 동그라미 모두 언제만요? fx, gx 모두 각각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때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1번을 가끔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x가 1로 간다. 그리고 fx가 2로 수렴한다 라고 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x가 1로 가는데 2 곱하기 fx는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4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는 2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도 여전히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요. 리미트보다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러니까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사실 1번은 그냥 여러분이 시그마처럼, 수원에 시그마 있죠. 시그마 실수배처럼 봐주시면 되고, 자, 2번, 3번 똑같습니다. 각각 존재한다면 제발 여러분 그걸 좀 잡아주세요. 부탁이에요.
fx, gx 모두 각각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면 자 2번이도 3번도 마찬가지예요. 세트로 보시면 돼요. 존재한다면 더한 것도 존재하고 뺀 것도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더한 것도 존재하고 뺀 것도 존재합니다 라는 거고요. 4번도 각각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곱한 것도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단 5번에서 각각 존재하더라도 나눈 게 존재하려면요. 나눠지는 극한값은 0이면 안 돼요. 나눠지는 값은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극한이어서 뭐 극한값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번 나누는 건 항상 0이 아니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시요. 1번 실수배는 그냥 시그마 실수배처럼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그냥 곱하면 된다. 2번, 3번은요. 더하든 각각 존재한다면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더해도 존재하고 빼도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4번도 각각 존재한다면 곱한 것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곱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5번도 그냥 나누세요 라는 얘기인데 나눌 때 뭐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된다.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누는 게 0이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게 0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을 봐주시면 되고 사실상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건 이건 너무 간단해요. 어차피 다 존재할 거거든요. 다 존재한다라고 주기 때문에 그냥 곱하고 더하고 하면 돼요. 나누는 것도 0인 건 안 나와요. 나오면 그냥 못 나누는 거고요. 자, 이제 25번 볼게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 안 틀린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개념으로 이게 문제가 뒤로 가서 이제 어려워질 때 이런 게 있어요. 기니디 문제, 이제 합답형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보통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그냥 기니디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말로 문자로 나오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OX를 판단할 때 이 개념 있죠. 방금 했던 개념.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네, 판단을 못하고 다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다 외울 수도, 물론 이제 대표적인 명제 몇 가지는 외울 거지만 그 명제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 설명이 쓰임새가 있는 아이들이라서 얘네들은 각각 존재한다는 그 표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25번 문제 보면요. 전제 조건이 0으로 갈 때 0에 대한 fx가 극한이 존재하고 2고요. 0에 대한 gx 극한도 존재하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5래요, 값이. 자, 첫 번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실수배네요. 3fx. 근데 fx 존재하죠. 누구로요? 2로요. 그럼 3 곱하기 2 하면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요. x가 0으로 가는데 fx랑 gx랑 더한 극한값을 알고 싶대요. 둘이 각각 존재하죠. 그러니까 각각 존재 안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각각 존재하죠. 그럼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존재하면요, 여러분 그냥 더하든 곱하든 빼든 그냥 하시면 돼요. 나눌 때 0만 아닌 것만 신경 쓰고요. 자, 세 번째요. 더하기 했으니까 이제 빼기 해야죠. x가 0으로 가는데 fx 빼기 gx다. 그럼 이거는 2 빼기 5다. 각각 존재하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요. 이제 빼기까지 했으니까 곱하기 하겠죠. fx 곱하기 gx. 각각 존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나누기인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누구도 0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나누더라도 나누기도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gx분의 fx고요. 각각 존재하니까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안 틀린다고요. 안 틀려요, 여러분, 이거. 근데 각각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존재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이렇게 극한값이 있다는 말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국말로 각각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냥 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26번 중에서는 좀 이제 25번에 없던 것만 좀 볼게요. 26번에서 극한값 x가 1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6이고 어이구 너무 날렸네요.
그리고 극한값 x가 1로 갈 때 gx가 4래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4번이랑 5번을 볼 건데요. 4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생소할까봐 보는 거예요. 그냥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 곱하기 리미트 여전히 fx,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 나오겠죠. 실제 제곱은 그냥 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요 5번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2 빼기 fx잖아요. 이거 물론 사칙 연산을 다 하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숫자 대입해서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 해서 그냥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단 교육 과정에 입각을 해서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이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개념 박스에서 본 내용들이 이런 건데요. x가 1로 갈 때 gx분의 2 빼기 fx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둘 다 0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gx랑 fx는 둘 다 0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미트를 각각 나눠서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그마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에는 시그마를 분배 못하는데 리미트는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2 빼기 fx.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내비두고요. 분자에서 다시 더하기 빼기를 쪼개도 되죠. 왜? 각각 존재하니까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 대입할 거잖아요. 4. 리미트 2는 그냥 2 빼기 6.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셔도. 그러니까 각각 존재할 때는 그냥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요. 근데 만약 학교에서 마음 먹고 이거 서술형을 내면은 생각보다 이거 쓸 수 있는 학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쓰는 연습은 하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될까요? 자, 쓰는 연습은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금 다시 간단하게 하려는데 결국 길어지네요. 26번에 1번 문제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2fx 더하기 3gx잖아요.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일단 극한 두 개를 쪼개십니다. 이렇게 3gx 이렇게 쪼개세요. 쪼개놓고 그러고 나서 실수배 성질 1번 공식이었죠. 앞으로 빼주세요. 2를 실수들을 fx 더하기 3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가 수렴을 하죠. 어디로요? 마이너스 6으로요. 그리고 3 곱하기 얘가 4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주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다요. 더하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모든 게 다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산만 할 때, 단순 계산만 할 때는 그냥 숫자 대입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방식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6페이지 넘어가서 27번도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고, 자,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누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주실 건데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죠. 옆에 28번이요. 사실 이런 거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쭉 끌어오는 건데 그런 거 치고는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네, 이것도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그냥 숫자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 자, 28번에 1번이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여기가 5x 더하기 6이라는 식이 있나 봐요. 요 x 자리에 그냥 요 1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계산은 이래요, 여러분. 그냥 5 더하기 6 해서 11이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x가 1로 가더라. 그래서 5x랑 x가 1로 갈 때 6이랑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각각 수렴하니까요. 문제에 그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 x가 1로 갈 때 x 값이 여러분 1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6은 실수는 그냥 6이잖아요. 이건 각각 수렴하는 거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확인을 먼저 해야 되지만 결국은 네,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6 그래 놓고 5 곱하기 1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요. 개념 박스에 있는 걸 다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숫자 대입만 할 거죠. 그래도 여러분 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 이제 그 쪼개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 보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방식대로 한 번씩 써보는 게 써보는 사람과 안 써보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반복 수학에서는 어려운 과정 배제하고 답을 최대한 이제 문제가 풀려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여러분 답이 안 나오면 일단 수학은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 해도 교육 과정을 제가 벗어나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과정들은 그래도 손으로 써보면서 따라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될 거예요. 되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손으로 쓰면서 계산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7페이지 보시면요. 다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결국은 그냥 다 대입해서 문제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 그렇게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9번에 1번 정도만 같이 볼게요. 식을 쓰는 기준은 잡아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x가 1에 대한 좌극한인데, 죄송해요.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인데, 3x 마이너스 5, 그리고 x 플러스 6. 이거고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다 존재하는 거 알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6으로 쪼갤 거고요. 쪼갠 상태에서도 또 그 와중에 또 실수배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식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3x 빼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5 그리고요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6 이런 식까지 쪼개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수배 3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x 빼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5 곱하기 또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요? 얘 마이너스 1 되죠. 얘도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죠. 원칙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면요. 근데 이제 다 우리는 객관식 계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결론은 허무하게도 요 x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값은 그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 과정이라서 그래도 17페이지도 한번 쭉 써봐 주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핵심은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절대값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사실 기본 문제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절대값 문제도 막상 센 정도만 들어가도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절대값을 범위를 나누고 우극한, 좌극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랑 그냥 그때 가서 생으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여기서 최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이 제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이 됐으면 극한은 결국 꼴을 갖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시간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람의 관상처럼 그런 꼴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양하진 않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꼴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 꼴의 특성이나 아니면 계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극한의 꼴에 대한 3가지를 또 한번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미정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서 아마 강의 수로는 4강의 정도가 돼야 함수의 극한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것도 여러분 복습해 주시면서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 넘어가지 마시고 일일이 손으로 푸셔야 돼요. 푸셔야 되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확인하면서 답을 내주세요.